윤 정부가 금투세 유예 법안을 낸 후 금투협 회장께서는 2년 유예된 기간 동안 금투세가 좀 더 세밀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투협이 대주주 기준 상향 논의에 편승하기보다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금융투자 속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 과세 체계는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벌 원호 등이 부모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배당을 받으면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분리과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배당소득 일원화를 막겠다고 공언한다는데 이 또한 국회의 입법 결과를 지켜보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 말씀 또 우려하시는 말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증인이 금융투자업계 대표신데 정부 성격에 따라서 휘둘리면서 업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과세 체계까지 바꾸려는 로비를 하거나 정부의 부자 감세에 장단을 맞춰서 여론몰이와 언론 플레이에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공평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주시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 업계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최상묵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후보는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핵심이자 주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로 2022년 73조, 2023년 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등 임기 동안 무려 89조 원의 부자 감세를 단행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자 감세로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발생했고 이 결손의 43%가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세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협까지 움직여서 상위 0.05%의 주식 부자들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취임한 후에 부자 감세를 계속한다면 세수펑크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자 감세를 할 것입니까? 일단은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자 감세라는 용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수 부족 사태는 저희가 세제를 바꿔서 나온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아까 배당 소득 그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투협 회장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서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저는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세수펑크의 59조 중에 43%가 법인세 감세 효과예요. 그런데 무슨 극히 일부라고 답을 하세요? 그 세수 부동산 PF 시장 연체 잔액이 2023년 9월 말 현재 3조 2,500억 정도입니다. 2022년 말에 1조 5,500억에 비해서 1년 사이에 2배로 리스크가 늘었습니다. 아시나요? 네. 예. 후보는 부동산 PF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라고 했지만 정작 정책금융을 풀고 부동산 PF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DSR, DTI, LTV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담보 대출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가계부채를 증폭시킨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총선까지는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게 연착륙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이후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더 악화되어 손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가계부채나 부동산 PF에 대해서 관리 잘하는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출범해서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숫자 자체, 전체 규모 자체는 지금 뭐 GDP 대비 규모도 많이 줄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안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념해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